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1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고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님이 써주셨고요. 매달 15개씩 풀리는 XRP 이거 어떡할 거야? 어제 이제 영상에서 XRP 논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논쟁은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나오냐? 이 XRP 가격이 최소 적어도 1,000원 이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다. 그런데 아마 1,000원만 넘어가도 이런 논쟁은 아마 쏙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CA님이 그 매달 풀리는 10억개 XRP에 대한 의견을 써주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들을 살폈는데 리플은 역시 핫한 코인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안 들면 투자를 안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의협심이랄까 동정심이랄까 이 스캠 같은 코인 투자하지 마세요 라며 코인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쓰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야 정확히 그 반대편에 서서 언니 웬만하면 리플 좀 담가 놓지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대부분의 논쟁들이 한두 번씩은 이곳 채널에서 언급이 된 문제로 견해 차이로 넘어갈 부분인데 그래도 매달 10억개씩에 대한 제 시각을 살짝 얹어봅니다. 매달 10억개 XRP 방출에 대해 좀 일반적으로 말하면 단순히 매달 10억개씩 풀릴 수 있는 사실에 더해 이 물량이 너무 많다. 소각하면 대박인데 바보같은 리플사는 왜 물량을 소각하지 않는가. 게다가 제드가 물량 풀어 제끼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내부자인 크리스 라슨까지 장 상황 고려 안하고 꾸준히 물량을 풀고 있다고 하니 사실입니다. 진짜 이거 너무한다 뭐 이렇게 써주셨고, 사실 1,000억개 많아. 가장 큰 퍼드 중 하나가 리플리네. 아무리 송금시장에서 성공해봐라 10원이나 오르려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퍼드에 대한 썰을 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엄청난 XRP를 들고 리플사를 뛰쳐나간 제드. 두 번째, 크리스 라센 이사. 세 번째, 에스크롤 악에서 풀리는 물량이 거래소 시장에 풀리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려주지도 않고 의구심을 자꾸 키우는 리플사. 네 번째, 게다가 물량 소각 좀 해주면 좋으려만 귓등으로만 쳐듣는 리플사 나쁜 회사 이렇게 해줬고, 이제 1번부터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그 이제 제드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이 양반이야말로 리플사와 적대적 관계에 놓인 외부자 고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애초에 초기 창립 멤버로서 몫으로 배정되어 현재 이 사단이 난 건데 제일 좋은 건데 제일 좋은 거야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는 거입니다만 되돌릴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게 이 제대의 물량 매도가 XRP 시장 가격을 교란해 줄 정도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제약이 걸려 있는 거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풀면 안 된다든지. 그럼 이런 제약이 걸린 계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디테일은 기억 안 나지만 제드는 물량을 지 맘대로 풀지 못하고 시장의 상황에 맞춰 하루 최대 매도량이 정해지는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없으면 제일 좋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선 지금 리플사, 제드 사이에 매도랑 이런 계약이 차선책으로 걸려져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사 이렇게 써주셨고, 두 번째로 이 의견에 대해서 또 이 지금 제드에 대해서 또 나쁘다고 또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또 이와 같이 제드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좋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크리스 라센. 이 부분은 마침 제가 이제 예전에 썰을 풀어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가름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 CA님이 XRP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XRP 관련돼서. 그래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잠깐만요. 링크를 열어놨는데, 예. 지금 여기는 이제 존버스핏이란 어떤 그 닉네임으로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존버스피릿. 이건 이제 이 내용은 리플이 달러를 대체한다면이란 내용이고, 예전에 이제 아까 링크를 걸어주신 내용은 크리스 라센이 XRP를 이 물량을 풀어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글을 정리해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일단 크리스 라센이 물량을 지속적으로 이제 풀어내고 있습니다. 풀어내고 있는데
풀어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렇게 물량을 풀어내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 이제 써주셨고요. 일단은 크리스 라센이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물량을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처음이건 어쨌든 푸른 물량이 아니라는 얘기니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 결론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뭐냐면 지금 이제 CJ님이 얘기해 주시는 내용은 크리스 라센이 매도를 하고 있는 이 물량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물량을 풀고 있는 거다. 이게 어떤 시장 상황에 맞게끔 시장이 올라왔을 때, XRP 가격이 올랐을 때 일시에 이제 매도한다거나, 아니면 뭐 돈이 필요할 때 매도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매도하는 그런 물량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고, 오히려 지난번에 이제 라이트코인처럼 라이트코인의 찰리 리처럼 어떤 특정한 시점에 물량을 일시적으로 이제 풀어내면 그게 오히려 XRP에는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내용이 이제 길어서 이거는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필요하신 분은 이 블로그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XRP 관련된 글들을 CJ님이 쭉 정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 블로그 들어가셔서 다 이렇게 친구 리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글을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으로 에스크로락 물량이 은행 중개기관에서만 떠도는 거냐, 아니면 거래소 시장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거냐, 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맞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좀 있었는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뭔가 클리어하게 맞다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실 발표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지적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다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에스크로락에서 풀린 물량은 대여가 되기도 하고 판매가 되기도 하는데, 이 중에 특별히 제약이 걸린 대여 및 일부 판매분이 아니라면 사간 사람, 주로 이제 기관이겠죠, 사간 사람 마음이다, 즉 거래소 시장에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 생각이다, 제 생각이다, 이제 내피셔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송기봉님이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송기봉님 의견은 이거였죠. 이렇게 기관에서 물량을 사갔을 때 이 부분에서 쉽게 이 물량을 매도할 수는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기관 간에는 이면 계약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게 실제로 물량이 바로 이제 풀려서 시장에 나오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기관들이 이 물량은 이제 시장 거래가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블록딜 형태로 매매가 된 거기 때문에 싸게 샀다라고 하면 더욱 그러겠죠. 싸게 사서 시장에서 바로 판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싸게 리플사에도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그건 송기복님 의견하고 동일하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이 맞다면 시장에 물량이 막 풀리고 그러면 그건 또 아닌 게, 일단 제값 주고 사간 기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값 안 주고 할인해서 팔았다라고 하면 조건을 넣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 송기봉님이 써주셨던 의견이고요. 그렇게 이제 사간 기관들은 무슨 동기로 그걸 또 시장에 내다 팔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쓸 용도, 실사용으로 후제 리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벌크로 사드렸겠죠. 이것도 이제 링크가 하나 있는데 첨부해드리고요. 그래서 또 링크를 이제 걸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강조하자면, 에스크로락에서 풀린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에스크로락 판매 물량이 저조한 게 훨씬 더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 물량이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팔리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안 팔리는 거는 이제 관심들이 없다는 거니까 관심을 갖고 물건을 매도하는 물량을 누군가 사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좋은 거다 라고 이제 얘기해 주신 겁니다. 리플사 전략의 성공 여부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판매가 되고 있는 건 좋은 거고, 어디로 흘러가든 크게 상관없음. 앞으로 이 판매량이 증가하기를 기도합니다. 4번으로 물량 소각 안 하는 리플사. 가끔 다른 코인들이 물량 소각한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빼박캔트 기존 보유자에겐 좋은 소식이죠. 공급량이 줄어드니. 근데 물량 많기로는 1, 2등 하는 리플사는 이런 방구 그런 소리가 없노. 물량만 자꾸 풀리고 진짜 게임 이딴 식으로 할 거임. 이런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근데요, 리플사 입장에서 보면 물량 소각을 왜 하나요? 가격 올리려고 1000억 개 1000원에 파나 100억 개 10,000원에 파나,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같이 이제 XRP 보유하고 있는 개미들이야 좋겠지만, 리플사는 가지고 있는 600억 개 60억 개 되면서 가격이 10배로 튀면 뭐하나요? 의미 없다. 더 중요한 건 리플사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량이 많은 게 좋죠. 소각 발표 자체가 시장에서 해석되기로는 1000억 개가 많다는 방증이니
우리가 들고 있는 리플 가격은 오를지 몰라도 리플사 전략의 성공 여부에는 오히려 이제 먹구름이 끼었다는 뜻 아닐까요? 나라면 일부러라도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모로 현실성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자사주를 매각해서 매수해서 소각을 하거나 이런 게 이제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그 가치를 이제 높여주는 어떤 그런 행위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봐도 리플은 추구하는 방향이 약간 달라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소각은 굳이 필요 없다. 소각은 굳이 필요 없고,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써주셨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번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리플 이제 한 개가 소각이 돼서 수수료로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리플 XRP는 자연스럽게 굳이 XRP를 매입을 해서 뭐 소각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 거래량만 해외 송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게임에서 XRP가 자주 쓰이든 아니면 뭐 결제 시장에서 XRP가 많이 쓰이든 이런 돈이 이렇게 많이 순환만 되면 XRP는 자연스럽게 그 물량은 줄어들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소각될 앞으로 그 물량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1000억 개도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XRP도 마찬가지로 그 최소 단위로 드랍이란 단위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번, 4번 모아서 결론을 내자면 1000억 개 많고 현재 꾸준히 거래소 시장에 추가 물량들이 공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공급될 것이다. 이거 무서운 투자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단기 투자자거나 심지어 3에서 5년 보는 분들도 이 물량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고 가격 한두 번 튈 때 어쨌든 튀긴 할 테니 적당히 익절하고 다른 코인 찾아보시면 됩니다. 절대 아니고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불확실한 성공에 막 10년씩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죠. 다만 가끔 뉴스에 나오듯이 IMF 때 회사 어려워 주식 똥값 되고 월급 일부로 자사주 구입하라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놓고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어떻게든 최소 일부 물량이라도 투자 기간을 10년 이상까지도 바라볼 의향이 있으시다면 사실 요새 같은 세상에 뭐 10년까지 가게 하겠습니까마는 XRP 물량 걱정 없이 사놓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굉장히 좋은 글을 써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제 10년 볼 거면 뭐 ETF 나올 건데 그거 사면 안 됨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꾸려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보시면 일단 뭐 XRP 물량 많다.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저 처음에 XRP 딱 보고 발행 개수 보고 그거부터 따져봤던 거죠. 이제 시총을 계산해 봐야 되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리플 처음에 접했을 때 야, 이거는 올라가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얘가 지금 XRP가 리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이제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 정도 개수가 부족할 수 있겠구나. 저는 이제 그 아까 제드 제드 얘기가 나왔는데, 제드가 이제 스텔라 루멘을 나와서 어떻게 보면 다시 세운 것도, 이것도 지금 이 리플 XRP만으로는 1000억 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개인들 간에 어떤 돈을 주고받을 땐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금융 세력이 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드를 리플사에서 빼내서 다시 또 스텔라룸을 만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IMF랑 다 연결이 돼 있고 또 이제 IBM하고요. 또 이거 IBM도 마찬가지로 그 배후 세력에 이제 금융 세력이 있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또 신빙성이 있는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그 1000억 개가 많다고는 생각 안 해요. 많다고 생각 안 하고,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매달 10억 개씩 풀리는 물량도 많다고 보시는 분들은 야, 이 1000억 개 너무 많고, 또 아까 얘기했던 뭐 크리스 라센이 풀어내는 그런 물량이라든가 또 제드가 갖고 나간 그 XRP 물량, 이런 것들이 다 리플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이제 안 좋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잠시만요. 다음으로 이제 0815 플래님이 써주고요. 작년 여름 휴가 때 비트맥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비트맥스에서 마진 거래를 했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훗날 용돈 정도 수익을 발생시켜줄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험치를 쌓기 위해 1시간 봉을 기준점으로 잡고 잔고를 0.1비트로 맞춰서 매매를 했습니다. 하루 결산 후 0.1 이상의 잔고 수익분은 인출을 했습니다. 운 좋게도 단 한 번도 잃지 않은 매매를 성사시켰고요. 5일 동안 매일 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의 돈 쉽게 먹는 법이 없잖아요. 차라리 일하고 말지. 왠지 수익이 나도 일하는 것보다 몸도 마음도 더 피곤했습니다. 전 예상 범주 안에서 움직이는 여기가 이제 편해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H채널님이 뭐 다 알려주니 따로 공부할 것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뭐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여기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 써주시는 거, 구독자분들이 써주시는 걸 통해서 저도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퇴근하고서 플레이 버튼 누르고 고개 끄덕이고 좋아요 클릭 끝. 그래서 이제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마진 거래를 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잔고가 청산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라도 잔고도 에버리지도 낮게 가져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5일 동안 연속으로 이제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제 힘드셨다는 거 이제 저도 당연히 해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처음에는 내가 이제 이걸 이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0.1이란 어떤 0.1비트면 1비트를 남겨놓고 인출하는 게 이제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타이밍에는 이제 욕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히려 계속 맞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틀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쉽지 않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082로 플래님이 됐든 다른 분이 해봤는데 난 이거 너무 적성에 맞고 하나도 안 피곤하다. 이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하나도 안 피곤하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옵션 처음에 매매할 때는 너무 즐겁고 이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전 일요일이 싫었습니다. 주말이 이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이제 못하니까 싫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 상황이 이제 변하면서 그렇지 않아지는 또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내가 이거 적성이 진짜 맞고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돈도 벌리고 하면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0.1% 상위 0.1% 안에 들어가는 이제 트레이더 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분들, 저 포함해서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육체적으로도 분명히 이제 지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야옹님이 잠깐만요. 다음으로 한 분이 빠졌는데 글이 이제 지워졌나 봅니다. 제가 나중에 나오게 되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야옹님이 이제 써주셨고요. 저는 이제 파생상품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이제 금융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중이라서 파생에 대한 공부도 시작을 했는데 내용이 만만치는 않네요. 혹시 공부할 때 참고할 만한 소스 아시는 게 있는지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한다 얘기해 주셨고, 기본적으로 옵션에 관련된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책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전략들도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 뭐 양매에서 뭐 레이쇼부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쭉 있는데, 그런 뭐 전략들, 이론적인 전략들과 이거를 이제 실제 내가 어떤 트레이딩에서 접목시켜서 했을 때 그거는 완전히 게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시장 상황이 내가 이제 예상했던 범주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범주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충분히 연출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게 말이 돼?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1년에 이제 몇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어떤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는 뭐 별 문제 안 되겠지만, 예전에 서프라임처럼 뭐 극단적으로 이제 시장에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그런 시장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멘탈이 이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옵션 매매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그건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고, 내가 경험을 충분히 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경험을 해본 분한테 조언을 받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이론적인 거랑 이제 시장 상황, 그리고 충분히 경험이 필요하고, 그 경험을 만약에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진짜 소액으로 충분한 경험을 쌓아 보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소액을 하기 전에 이제 모의 투자를 해봐야 되고요. 이게 실제 근데 이제 모의 투자랑 또 소액으로 직접 넣고 하는 거랑 또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의 투자는 내가 이성적으로 돼요. 근데 어찌됐든 내 돈을 소액이라도 넣게 되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고요. 이게 또 소액이 아니라 금액이 이제 커지면 또 달라집니다. 얘기가. 그러니까
금액이 적을 때는 이성적으로 내가 자를 때 자르고 뭔가 다시 할 수 있는데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그 소액에서 검증이 충분히 거쳐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금액을 이제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그때 이제 큰 금액을 만약에 손실을 봤을 때 원래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면 잘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손이 안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어떤 감정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어찌됐든 하여튼 경험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장입니다. 옵션 시장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돈대미님이 써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카라조님도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이제 감사드린다. 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돈터치 대한민국 지금 그 유튜브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영상 재밌게 잘 찍고 계셔서 계속 잘 보고 있습니다. 돈대미님이 써주셨고 요새 들어 시원한 코인 상승장 사람들 반응을 좀 보고 싶어서 코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는데요. 제가 따로 글은 적지 않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봤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자기 얼마 벌었네 얼마 수익 났네 하며 자랑하는 단타족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군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투자법이 존버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정말 한심해 보였어요. 오히려 전 매매 기법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점에 매수 존버해야 하고 뭐 H채널처럼 소수의 코인 및 코인 관련 차트 및 시장 상황 심리에도 밝은 분들이 돼야 할 수 있는 것이 단단한 스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오히려 매매를 이제 잘하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존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홀딩하고 존버하는 게 맞다. 이거는 그 복리에 대해서 복리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신 분들은 내가 왜 이거를 홀딩하고 홀딩할 물량을 기본적으로 쭉 끌고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홀딩이 원칙인 거고요. 기본이고 물량의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일부 물량 가지고만 교체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저는 다음과 같은 매매 기법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 의견은 어떤지요? 최근과 같은 상승장이지만 아직 장기 랠리로 보았을 때 저점인 구간에서는 섣불리 매도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크고 작은 폭의 조정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수만 하는 전략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장기 추세로만 보면 아직은 정말 발목만큼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고점에서 어쭈장게 팔았다가 괜히 물량만 뺏기기보다는 차라리 지금과 같은 저점에서 매수를 통한 물타기를 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셨고, 예, 맞습니다. 아까 이제 방금 전에도 제가 이제 읽으면서 중간에 얘기를 했지만 뭐 단타로 물량을 내가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홀딩해서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서 이제 우리 실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단타를 쳐서 많이 벌었느냐, 이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뭐 비트코인에서 지난번에 누구였죠? 어떤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렉쇼엔이었나요? 그 트위터 글 썼던 분, 그분 글을 보면 뭐 그분 이제 그분이 6센트에 사서 30센트에 팔고 8달러에서 이제 땅을 치고 후회했던 그분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여기서 그분이 난다긴다 해서 팔고 사고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6센트에 사서 30센트에 팔았던 사람이 이거를 과연 10달러, 100달러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이 시장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고 난 이거는 무조건 이 물량을 존버해서 끝까지 가져간다, 이런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면 너무나 큰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너무나 큰 수익이기 때문에 이건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단타에 길들여지다 보면 내가 이제 매수해서 매도하고 또 매도해서 다시 또 매수하고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물량을 중간에 다 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위치가 2015년도 저점과요 2018년도 저점 이제 있는 라인을 채널을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널 이 고점을 이었을 때 이 채널에 뭐 지금 중간에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그 수준인 겁니다, 현재.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뭐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도 관점보다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거고요. 채널 중반부 정도 왔을 때 매도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채널 중단은 넘어가야지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 하시고 계신 게 돈터치 대한민국님이 하시고 계시는 게 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다음으로 빅스마일님이 써주셨고, 예, 읽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어떤 카페 게시판에서 본 글인데요. 동대문 상인들 대상으로 비트코인 강매를 한다네요. 그래서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에 강매를 처벌해달라고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걸 봤는데 비트코인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강매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이거를 직접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따로 이제 알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이제 비트코인은 아닐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네트워크 뭐 불법 다단계 코인들을 강제로 좀 이렇게 사라고 권유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을 강매시킨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분들한테 진짜 좋은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불법적인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마법 천사님이 써주셨고, 배워서 남주는 선량한 실천을 해주는 송기복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H님, 이준영님께 받아주면 안 된다고 제가 열변을 토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이제 보여줬나 봅니다. 그래서 열변을 토하는 모습이 신우이 같은 거 아셔요? 뭐, 상막혀. 역시 이과, 뭐, 이렇게 써주셨고, 그나저나, 저는 이제 가난에 관한 이런 시적인 표현은 처음 봅니다. 대문으로 가난이 들어오니,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간다. 대문으로 들어왔던 가난이 대문 밖으로 다시 나가니, 도망갔던 사랑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미네요. 캬,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아는 이제 가난에 관한 속담은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계속 이제 삭막하다고 이과라고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이준영님 제 의견은요, 사랑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미는 걸로 봐서 멀리 안 가고 창문 밑에서 잠시 쪼그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정황상. 그러니 받아주는 거에 한 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창문 밑에 쪼그리 앉아. 너무 멋진 표현이라고 이제 김호수님도 이것도 한 인생, 저것도 또 다른 인생. 어떤 결정을 하든 후회만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처럼 보여줬다라고 했는데, 뭐 그 열변을 토한 건 아니고요. 이제 어디까지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준영님이, 저는 이제 그 글 쓸 때 그 20대 초반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준영님이 글을 또 써주셨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저보다 조금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만 읽고 제가 상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좀 의외였던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이준영님 글은 지금 차례가 되면 그때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와방이야님이 써주셨고요. 요새 이제 제 머릿속에는 포트도 중요하지만 미국 코인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비트, 이더, 리플의 추가할 부분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 스텔라, 이오스, 에이다 아직까지 확신이 안 드네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국 2017년 3월부터 코인을 했는데, 그때는 비트, 라코를 제일 좋아했는데요. 아직도 예전 습성을 못 버리고 있네요. 비트, 이더, 리플이 제 결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셨고, 예, 저도 뭐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리플은 이제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이더리움만 저도 이제 좋다라고 보고 있었고, 뭐 라이트코인도 좋게 봤고요. 근데 이제 리플은 저도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다단계로 풀리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약간 안 좋은 시각으로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이제 리플을 공부하면서 다시 이제 제 생각을 바꾼 거고요. 예,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오발리님이 기침에 좋은 차가 뭐냐? 그래서 그 코인 참수님이 곰보배추 말린 거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곰보배추 말린 거 저 지금 이렇게 마시고 있는 것도 그 이재현님이 주신 곰보배추 말린 거 마시고 있는데요. 진짜 좋습니다. 제가 아마 제 영상 작년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기침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댓글에 거의 한 반 정도가 기침에 뭐가 좋다, 기침에 뭐가 좋다, 아니면 병원 가봐라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항상 이재현님한테 이제 감사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트레이더 알리빈님이 써주셨는데요. 잠시만요. 트레이더 알리빈님이 그 리플 차트를 이제 공유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봤습니다. 컴퓨터가 예. 잠시만.